자, 어떻게든 줄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10분이 남았네요. 그러게요. 뜻대로 안 되셔서 어떡해요? 시기를 잘못 봤습니다. 예. 원승우 씨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이거 굉장한 뭐랄까요? 윤리적 논란이 있는 세계 최초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화에나 나오는 그렇죠. 가타카. 예, 가타카라든가 뭐 그런 영화에 나오는 모습인데 이게 처음에는 가짜 뉴스가 아닐까 생각됐었어요. 네. 그랬는데 사실로 밝혀졌고 상황은 뭐냐면은 이 허젠 쿠이라는 교수가 중국 남방 과기대 교수인데 이분은 이게 전공이 아니고 물리학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상하게 또 여기 이쪽으로 꽂혔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전공과 상관없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야는. 예. 이분이 이제 2017년 초에 중국 내 에이즈 인권 단체를 통해서 이제 에이즈 감염으로 불임 치료를 받은 부부를 모집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이분들도 이분들의 이제 배아를 가지고 우선 부모는 에이즈 보균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예. 불안한 거죠. 사실은 꼭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얘한테. 예. 하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양쪽 부모 모두 보균자고. 그렇죠. 예. 그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인간 배아에 그 에이즈 감염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예. 요거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아이를 탄생을 시킨 거죠. 편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에이즈를 절대 걸릴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태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연히 인간 유전자를 편집하면 윤리적 문제가 불거질 거 알고. 그렇죠. 이제 제한적으로 조건을 단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모들은 양쪽 모두 에이즈 환자인데 아이를 못 갖는다. 이 부모들이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러면 에이즈가 안 걸릴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면 된다. 유전자 조작하는 게 더 윤리적인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옹호노릇인 거죠. 그런 이제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이런 식의 상황은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과연 정말 성공한 것인지 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고. 예. 그러면 사실 에이즈뿐만 아니라 그럼 모든 질병에 대해서 그렇죠. 꼭 에이즈만 되느냐. 예. 부모들이 다른 병들이 있고 그럼 유전적으로 그런 발병할 가족력 때문에 확률이 높은데 그럼 그거 편집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인간 유전자 조작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게 소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게 아니냐는 건데 사실 질병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맞춤형학이 뭐 킥이라든가 뭐 체형이라든가 영화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거를 다 맞춰가지고 왜 병만 되느냐. 그렇죠. 예, 이렇게 이게 원래 이제 작은 구멍이 뚫리면 계속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과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 다들 두려워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첫 번째 사례가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일어난 겁니다. 예. 게다가 과연 얘들이 지금 쌍둥이가 하나는 그 유전자 문제의 HIV를 받아들이는 그 에이즈를 일으키게 하는 유전자가 없이 태어났는데 쌍둥이 한쪽은 완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또 그래요? 예. 기술적인 문제조차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정말 에이즈를 피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는 이게 소위 이제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 여기서 생겨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다른 병을 혹시라도 뭐 도울지 아니면 뭐 에이즈는 안 걸리는데 그걸 제거했더니 다른 병이 쉽게 걸린다든가. 모르는 거죠. 그건 얘들이 커가서 어른이 될 때까지 지켜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발병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 태도에 따라서도 발병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 원종우 씨처럼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발병률이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예, 그건 뭐 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고기 많이 드시고 운동 안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설사 이걸 막는다 하더라도 중국 당국은 이걸 허가하지 않는 거겠죠. 당연히. 허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 과학자분이 지금 실종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같은 연금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 중국 인권의 차원에서 관점에서 실종 잘 되죠. 예,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실종이라기보다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연락이 나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또 중국 남방 과기대 소속된 대학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미 2월부터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독재 연구를 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설사 중국 당국이 이걸 금지한다 하더라도 이 기술이 가능하다는 걸 본 다른 또 연구진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에이즈가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해서 시도해 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게다가 학계에서도 이제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놈 분야의 이제 세계적인 석학 중인 네. 하나인 조지 처치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말하기를 일단 뭐 돼지와 쥐를 대상으로 수십 마리의 돼지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런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문제가 없었고 네. 그리고 아이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HIV, 그러니까 에이즈가 안 걸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를 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또 나서서 했어요. 저는 과학자들 중에 원래 이렇게 윤리적 논란이 있는 분야에는 항상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간단한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왜냐하면 문제고요. 자기와 자기 자식 혹은 뭐 그 생명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네. 건 당연히 생명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일리 있는 것 같고. 게다가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입시 열기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키가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한 그런 아이를 내가 행복 추구권을 발휘해서 예. 내 아이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얘기할 때 예.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가 이거를. 예.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녀가 그 첫 번째 자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병을 그대로 안고 태어났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20살 이전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자녀를 갖고 싶은데 이 자녀는 그런 질병이 없도록 하고 싶다는 부모가 가진 욕망. 그렇습니다. 그거를 윤리적으로 막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윤리의 어떤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죠 이게. 어디서 선을 그을 것인가. 네, 어느 쪽이 윤리적인가라는 의문까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 뭐 전 인류적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못하게 하는 게 예. 이게 참 묘한데요. 예. 한국은 일단 유전자 편집,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 자체가 금지가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영국은 이 연구용으로 교정하는 거를 2016년 2월부터 승인을 했어요. 물론 아이를 연구용만. 태어나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근데 인간 배아 편집에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는 연구는 할 수 있다. 예, 대신에 자궁 연구를 왜 착상은 합니까? 안 된다. 인간에게 적용 못할 거면. 결국 적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연구를 하게 했다는 건 언젠가 적용하겠다는 건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차원의 규제는 없고요. 단지 법에서 인간 배아를 위한 연구에 연방 정부가 자금 투입을 할 수 없다 정도로. 미국답네요. 예, 그러니까 뭐 돈은 안 준다. 예, 돈 없으면 못하니까 미국은 윤리적 문제는 모르겠고 하지만 돈 안 준다. 연방 정부가 자금 투입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개별 회사라든가 혹은 심지어 주정부조차도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일본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예, 이분들이 이제 중국 사람이 지금 처음 내놓은 거죠. 이분들은 몰래 한 게 아니라 공개했어요. 자기들이. 네. 나중에 이렇게 했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박사는 자기는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개해서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은 이제 정부 지침이 있는데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태어나는데 법적 구속력이 좀 미흡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2016년 5월에 또 이것 역시 이왕국과 마찬가지로 기초 연구에 한해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 단지 사람 또는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만 금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식이니까 지금 이미 판도라의 상자에 자물쇠는 꽤나 풀려 있었던 거예요. 그 다 열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만약에 성인의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다. 그럼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미 태어났는데. 네, 본인의 선택이고 예. 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가 특정 조건을 갖추도록 네. 제품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춤형학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자녀를 모든 걸 다 갖춘 아이로 태어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인간 계급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걱정했던 SF 영화 같은 데서 그것이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철학적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원정우 씨였습니다.